익히게 되면은 거기서 김이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증기가 나오면서 떡을 가운데서부터 익히게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자, 떡이 쪄지듯이 이 다리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증기는. 왜 들어가느냐? 물보다 스팀은 분자가 1600분의 1로 적어요. 크기가 아주 적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갔더니 어떤 현상이 오느냐? 자, 스팀이 계속 이렇게 뚫고 들어가요. 온 다리를 갖다 뚫고 들어갔더니 요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잡히냐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잡혀요. 자, 이렇게 압력이 꽉 잡히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네 발로 다녀요, 두 발로 다녀요. 두 발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모든 중력에 의해서 피로 물질, 요산이 됐던 젖산이 됐던 노폐물이 됐건 이런 것들이 요 다리로 쌓이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가 피가 오후 2시 정도 되면은요, 요 정도까지 노폐물이 여기 발에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어디에 오느냐? 자, 발목에 노폐물이 끼다 보니까 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노폐물이 내려가져 있으니까 끈적끈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절반 정도는 혈액이 내려가요. 내려가서 절반은 내려가고 절반은 그냥 여기서 유턴을 해버려요. 턴을 해버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발이 차가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이 돌아야 영양 공급을 해주는데 영양 공급을 안 해주니까 발 뒤꿈치가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발 뒤꿈치가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혈액 속에는 또 백혈구라고 하는 우리 아주 좋은 아군이 있는데 백혈구가 절반밖에 못 들어가니까 발가락에 들어져 있는 발톱 무좀들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발톱 무좀이 잘 안 생기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발톱 무좀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발톱이 단단해지기 시작을 해요. 발톱이 이상하게 변질이 와요. 그거는 뭐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을 노폐물을 갖다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어떠한 것으로도 배출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나마 해줄 수 있는 배출 방법이 운동이에요. 조금 숨이 조금 약간 가쁠 정도의 운동을 갖다 하루에 몇 시간씩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운동을 하라고 하면 아이고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귀찮아서도 못하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발에 계속 노폐물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발에 기능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은 하지 정맥류 같은 것들도 이렇게 혈관이 튀어져 나와서 하지 정맥류 같은 것도 생기고. 자, 최근에 가장 알려진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관절염이 되게 많거든요. 무릎에 관절염이요. 관절염은 여기에 이 위에 있는 뼈와 아래에 있는 뼈 사이에 연골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연골이 있는데 젊은 애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골이 오늘 닳아진 만큼 혈액순환이 공급이 되면은 닳아진 만큼 연골을 다시 또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니까 젊은 애들한테는 관절염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왜 우리나라 특히 여성들은 관절염이 많냐 이거예요. 연골이 닳아진 만큼 거기에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보충이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연골이 더 얇아지고 해서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데다가 여기에 몸속에 쌓여져 있는 염증들이 여기 가서 야 우리 저기 가서 좀 괴롭히자 하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절염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혈액순환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팀으로 했더니 요게 압력이 잡히네요. 압력이 잡히면 무조건 하고 얘는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뜨거운 열은 위로밖에 올라갈 길이 없어요. 자, 위로 올라가서 차가운 것은 위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은 신기하게요. 이렇게 밑에서 이제 혈액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노폐물이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면서 뇌로는 안 가고 어깨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기 시작을 합니다. 돌면서 자, 압력이 계속 도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돌리니까 혈액이 1분에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이제 10분이 지나고 나면은요, 저 통 속에 들어가잖아요. 10분까지는 이만큼의 어떤 효과도 없어요. 그냥 따뜻하기만 할 뿐이에요. 따뜻할 뿐이지 어떤 건강에 대한 효과는 단 이만큼도 없어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압력이 가해지니까 이제 혈액이 돌기 시작을 하는데 1분에 혈액이 1분에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요. 압력이 쌓이니까 2번 돌고 3번 돌고 나중에는 4번 돌고 5번까지 돌아요. 5회까지. 남들은 한 번밖에 안 돌아.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지는 점은 뭐냐? 우리 뇌는 다른 거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혈액순환 공급과 산소 공급만 잘 되면 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혈액순환이 뇌가 산소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품도 하고 또 머리도 뒷골도 당기는 거고 아픈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혈액순환을 남들보다 5배로 강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요게 우리 몸의 왼쪽에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자, 운동이 좋아. 그런데 막 운동을 갖다 그냥 의사가 운동을 하라고 하니까 죽기 살기로 하게 되면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막 뛰잖아요. 그러면 젊은 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건강하니까.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나이에 맞지 않게끔 운동을 하다 보면 심장에 무리가 가버리더라 이거예요. 근데 얘는 강제적으로 요 심장을 들어가지 않고 온 몸을 그냥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통 속에 들어가 있어도 심장하고는 이만큼도 피해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갖다 1분에 5번을 시켜주니까 혈액에 들어져 있는 백혈구가 돌아다니며 몸속을 다니면서 뭐 여기도 맛있는 거 있네 하고 잡아먹고 저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해서 내 몸을 서서히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혈액 속에는 빨간 피 있잖아요. 피가 빨간 피를 우리가 적혈구라고 하거든요. 적혈구에 40% 산소가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갖다 고동거 안고 온 몸으로 혈액순환이 되니까 뇌에다가 산소 공급을 해주니까 뇌가 맑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혈액과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갖다 해주니까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액순환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진다 이거예요. 이해들 하셨죠? 자, 두 번째, 우리 몸에는 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몸에 피가 다니는 통로를 혈관이라고 하고, 우리 몸에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은 침을 맞으러 한의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기혈이라고 그래서 기가 다니는 통로가 있어요. 거기에 막히게 되면은 한의원에 가서 선생님 나 허리가 아파 죽겠어. 어디 하면은 침을 놓아가지고 그 막혀있는 기혈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하시는 순간부터는 한의원에 단 1도 갈 이유도 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 이게 다리로 갖다 놓고 쪄버리니까 있잖아요. 떡 찌듯이 쪄버리니까
기혈이 여기에 있는 막히는 데가 기혈들이 없겠네. 예? 막히는 데가 없겠어. 막히는 데가 있을 수가 없죠. 예. 자 여기 우리가 오늘 떡이야.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예. 최소한 10년은 젊어서 갖고 나와버려요. 우리 보자. 진짜예요. 자 장로님은 빠져야 돼. 제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한 분당 내가 10만 원씩 내가 변상을 해드릴게요. 여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예. 10만 원씩 변상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얼굴이 있잖아요. 얼은 뭐냐면은 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 불은 뭐냐? 통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로. 그러니까 혼이 다니는 길이다 이거예요. 얼굴이. 근데 이걸 하게 되니까 지금 기혈을 뚫는다고 했잖아요. 기혈을 뚫어버리니까 얼굴이 복사꽃으로 촥 바뀌어져 버리면서 얼굴이 쉬운 말로요. 헛 것이 새 것이 돼버려요. 성경적인데. 예? 성경적인데. 자 봐요. 그래서 이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뻐져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예. 어이구. 우리 여기 와가지고요. 얼굴이 다 최소한 막 빛이 광이 나버려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제가 가실 때 10만 원씩 드린다니까요. 네. 자 지금 얼른 사진들을 딱 찍어 놔 보셔봐요. 서로 봐나. 서로 봐. 얼굴이 이 기혈을 뚫고 나잖아요. 화색이 돌아버리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몸에 땀샘이 있어요. 땀구멍. 땀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코 같은 데 보면은 땀구멍이 좀 크잖아요. 우리 안쪽에는 이게 들어갔을 때는 땀구멍이 여기가 좀 적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땀구멍이 좀 크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우리가 건강하니까 이놈이 온오프 기능을 잘해요.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은 땀구멍이 이렇게 딱 열어주고요. 날씨가 겨울에는 추우면은 이런 걸 닫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땀을 바깥으로 배출하게 하는 게 땀구멍인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땀구멍도 늙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땀구멍도 또 말썽을 피우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요 땀구멍이요.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있는 노폐물하고 피지 같은 것들이요.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이걸 꺼내줘야 되는데 이게 땀구멍이 우리 몸에 몇 개가 있냐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약 500만 개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우리 몸에 다 팔도 다 땀구멍이고 등도 어디도 전부 땀구멍이 있잖아요. 근데 요놈이 막혀버리니까 여기서 피지라든가 기름때라든가 노폐물들이 여기서 갇혀져 있다 보니까 요놈이 썩어요, 안 썩어? 썩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게 되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개는 털이 있으니까 땀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어도 개들은 어떻게 쉬어요? 혀로 숨을 쉬잖아요. 하면서 더우니까 이렇게 숨을 쉬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코로도 숨을 쉬지만은 땀샘으로도 숨을 쉬거든요. 피부가 숨을 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떡지듯이 쪄버리니까 이게 압력으로 있잖아요. 압력으로 이것을 펑펑 치는 거예요. 압력으로 500만 개나 되는 것을 어떻게 다 뚫어요 이것을. 근데 이 압력의 힘은, 자연의 힘은요, 우리 인간의 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떡지듯이 쪄버리니까 여기에 갇혀져 있던 노폐물들이 뚫어 하니까 이게 뻥 뚫려버려요. 지금 저 뒤에 남자분 한 분이 있잖아요. 저분 땀 나는 거 보면은요, 어느 정도 나냐? 돈 많이 났네. 아주 뭐 저건 이제 저 바지를 딱 보잖아요. 수영장에서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옷이 떨어져요. 근데 한 번 해갖고는 저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한 번 해갖고는 자주 하다 보니까 땀샘이 이제 열어지니까 몸 안에 이제 서서히 우리 몸에 쌓여있던 노폐물 같은 것들이 빠져 땅구멍으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나와요. 그렇게 해서 땅구멍이 숨을 쉬어버리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몸에는 림프라고 하는 하수도가 있잖아요. 림프가 어디가 있냐면은 요 겨드랑이가 있어요. 요 겨드랑이가 이렇게 겨드랑이 밑에가 이렇게 있고 여기 사타구니 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림프가 있고 그 다음에 오금 있잖아요. 발 뒤에 오금에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물질은 열에 의해서 있잖아요. 열이 가하게 되면은 혈관은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추우면은 수축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먹게 되면은 여기 볼 늘어져요, 안 늘어져요? 근데 왜 늘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요? 뭐가?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혈관이 늘어져서.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 얼굴에도 노폐물이 쌓이잖아요. 노폐물이 쌓이면은 이게 어디론가 빠져나가주면은 노폐물이 안 쌓일 거 아니에요. 자, 잘 나가니까 이것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자, 저 통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열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열이 저 뚜껑을 닫아 놓으니까 도망갈 길이 딱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열이 통을 딱 닫아놓고 수건으로 가리니까 열이 배로 있는 대로 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가슴 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올라오고요. 한쪽은 겨드랑이 쪽 있잖아요. 겨드랑이 쪽으로 올라오면서 요게 이제 림프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 일이 발생을 하느냐? 얼굴에 이렇게 늘어졌고 보기 같은 얼굴이 있잖아요. 이게 자연 리프팅 돼갖고 올라가 버렸네. 자연 리프팅 돼서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두 번 이뻐져 버리네. 두 번 이뻐져 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우리 뇌는 포도당하고 산소만 먹잖아요. 응? 그런데 뇌도 우리 하나의 방하고 똑같아요. 방도요, 맨날 청소 안 하고 있잖아요. 갔다가 놔둬봐요. 방이 지저분해지잖아요. 뇌에서도 포도당을 먹고 나면은 쓰레기가 발생을 해요. 그 쓰레기를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말로만 나는 치매에 안 걸려야지, 나는 축풍 안 걸려야지, 나는 암에 안 걸려야지, 말로만 해놓고 자기는 행동을 이만큼도 안 하면은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뇌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를 해주려면은 여기 림프를 열어줘야 돼요. 림프를. 그러면 뇌에 쌓여져 있던 노폐물들이 여기 귀 뒤에도 림프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쇄골뼈 있는 데로 해서 여기 림프 이쪽으로 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뇌에서도 쓰레기 청소를 하니까 머리가 맑아질까 안 맑아질까? 맑아지겠죠. 당연한 이런 원리예요. 그 다음에 치매도 어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는 심부연, 깊을 심자를 갖다 쓰거든요. 우리 몸속 안에는 우리가 나이가 먹게 되면은 우리는 맨 처음에 엄마 배출돼서 태어날 때는 36.5도시라고 하는
난로를 갖고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모든 사람들 지금 현대인들 체온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잖아요. 36.5도씨가 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모든 우리 몸이 순환이 덜 되기 때문에 있잖아요. 덜 되기 때문에 체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35도씨, 5.5도씨가 되면은요, 5도씨가 되면은 암은 뭐라고 하느냐, 깽가리 치고 있잖아요. 난리가 나버려. 동네 축제가 일어나버려요. 왜? 자기네들이 살기가 너무 좋은 온도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5배가 증가가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에서 의사가 사람 고쳐주는 곳이 아니에요. 의사는 뭐냐? MRI를 찍고 CT를 찍고 혈액을 검사를 해서 기준치 스탠다드 성분을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서 데이터상에 제약회사에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했던 것을 처방을 해주는 사람이지 몸을 고쳐주는 의사는 없어요. 병원 다녀갖고 당뇨병이 고쳐집니까? 고혈압이 고쳐집니까? 절대 고쳤다고 병원약 먹고 고쳤다는 사람 단 한 명을 본 적이 없어요. 유지만 할 뿐이지. 자, 35.5도가 되면은 암세포들이 지구들이 가장 살기 좋은 온도가 되니까 깽가리치고 아주 축제를 갖다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체온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배로 이렇게 열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 장기를 오장육부라고 그래요. 오장육부라고 하는데 여기에 스팀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장기들이 속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있잖아요. 신부열이라고 하는 의사 100명, 1000명보다 더 좋은 열이 내 몸속에가 있어요. 자, 약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신부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40도만 되어도 암에 거의 걸릴 확률이 없어요. 자, 암세포는 요즘에 항암 치료가 42도로 하이퍼셀 항암 치료가 42도로 항암제를 데워가지고 암세포에다가 뿌리거든요. 그러면 암세포는 또 열에 뜨거운 고열에는 아주 약해요. 아주 약하거든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암에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몸이 차가워서 생기는 병이지 따뜻해서. 그러려면은 이렇게 반신욕으로 해서 스팀이 올라오게 되면은 속 안에서 장기들이 계속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뜨거운 뜨끈한 깊은데 내 몸 깊은 데에서 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오장육부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우리가 다리에 암 걸리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팔에 암 걸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이 보면은 오장육부 안에 간암이 됐건 췌장암이 됐건 위암이 됐건 폐암이 됐건 모든 병들이 요 안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따뜻하게 하면은요,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가 손주들 있잖아요. 배만 이렇게 탁 만져도 손녀가 있잖아요. 잠도 잘 자고 아프던 것도 안 아프고 하듯이 배를 따뜻하게. 그래서 저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이 스팀이 여기서 탁 하고 나오니까 배가 너무너무 따뜻해지니까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장기가 뜨거우니까 여기서 큰 열도 발산을 해가고 옷이 그냥 타올로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신부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독소 제거를 해줘야 돼요. 독소. 우리가 염증, 바이러스,
독소. 제가요, 저희 흉보지를 마시고요. 제가 담배를 한 50년 피웠어요. 50년. 그랬더니 폐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뭐 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시커멓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담배를 끊어도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폐로 가려면 20년이 걸립니다. 20년이 걸려요. 그런데 저것도 하루아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갖고요. 꼭 어디가 죽게 생겼어야 병원에 가지. 죽지 않게 생겼으면 병원 또 무시해요. 그리고 또 조금만 또 살만 하면은 그때 그다음부터는 또 탁 끊어버려요. 제가 여기 와서 2년 1개월 동안 암 환자들만 받았어요. 전부 90%가 암 환자들만 다 고쳤어요. 진짜. 근데 조금 괜찮아지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안 나가버려요. 희한하게 있잖아요. 아주 뿌리를 좀 뽑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은 사후 관리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은 사시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만 살만한 사시는 안 와버려요. 근데 우리 몸에 독소 제거를 갖다 제가 이걸 준비를 했어요. 자, 이게 제 몸에서요. 이거는 그 납스로 빨건 뭘 하건 있잖아요. 색깔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몸에 독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있잖아요. 그 이 폐 안에 그 끈적끈적 달라붙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놈이 저 메리아스를 갖다요. 제가 10개도 넘게 버렸어요. 하도 뭐 낙수로 저기 해도 안 치워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이거 입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를 해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 몸속에 도둑놈이 있고 사기꾼이 있는데 이놈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같이 못 살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독소를 갖다 몸에서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몸이 아플 이유도 병들 이유도 또 죽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은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더라도 그때 가서 저기 하면 좋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오면은 나가시다 또 다 잊어버려.